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25일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가 펼쳐집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막바지 대회 준비에 한창인데요. 정두리 기자가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 뜨거운 날씨에도 꿈을 향한 열정으로 운동장을 누비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LA에서 펼쳐지는 전 세계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축제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출전하는 통합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화이팅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못해도 다듬어 주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축구 말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중 유일한 통합 종목 출전인 통합축구팀은 발달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며 평소 발달장애인 축구팀과 호흡을 맞춰오던 한 대학의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함께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마음도 잘 맞고 한 팀으로서 잘 구성되고 있어서 운동은 저희들이 오히려 나갈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또 국가대표로서 이 지적 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하나로 돼서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통합축구의 의미처럼 훈련은 소통을 우선으로 시작했고 탄탄한 팀 분위기 속에서 실력 또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모자란 거 도와주고 여기서 모자란 거 또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탁구 대표팀 훈련장에는 한 박자 한 박자 호흡을 맞추는 선수들의 훈련 소리가 가득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둘 빵 홍 보고 화이팅 하나 둘.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라켓을 잡았고 계속되는 훈련도 힘들지 않다는 선수들. 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수들의 얼굴에는 부담감보다 한가득 웃음이 피어납니다. 일단은 눈치 받아야 되고 몸이 저절로 가야 되는데 세계에 알리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운동이 좋아 시작했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 국가대표의 이름을 달고 세계 무대로 나가는 이들의 경기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LA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보육교사 현장 업무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보육 업무에 행정서류 작성, 입학 상담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이에 보육교사 현장 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대 대책은 서류 업무 줄이기, 교사와 원장 간 역할 명확화, 부모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시는 우선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 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우선 서류 업무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이번 달 중으로 보완 완료해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 유급 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 분장 예시안과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서류 제출 비협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복지부에 제도 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경무 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이 실시된 지 6개월 만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6%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흡연 실태 수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작년 40.8%에서 5.8% 떨어진 3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흡연자 7명 중 1명이 1년 사이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연자 3명 중 2명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실천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자담배 이용자는 증가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45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 이외에 2천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추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지역 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인의 최저 보험료 수준인 월 16,0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이후 올림픽 개최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모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인 산림을 활용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강원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미국 솔트레이크와 같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원도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전초기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문제에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댄스가 시작되자 지나가던 도민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인구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전문 퍼포먼스 팀의 플래시몹입니다. 이어지는 인구 관련 OX 퀴즈 시간. 2014년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제4회 인구의 날 제정을 맞아 경기도가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즐겁게 이런 인구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상품도 받고 그리고 플래시몹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희망 메시지 적기와 사진전 관람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구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인구가 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되는지 또 출산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되새겨보는 시간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5년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 노인 부양 부담이 적은 마지막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경기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해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24명에서 1.3명으로 높여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폐자원 수집소인 리사이클링 마켓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 제도를 실시해 주민들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의식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자, 오이패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개수는 못 잡고 그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현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리사이클링 마켓을 이용하시면
그냥 버려진 재활용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전지, 폐식용유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 수집소인 리사이클링 마켓을 운영합니다. 저희가 이런 리사이클링 마켓을 열었고요. 열은 다음에 그 각 가정에서 우유팩이라든지 그 건전지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아니면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 사례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택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건전지나 우유팩을 모아갖고 오면 재활용할 수 있고 교환해 준다 해서 동네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 어머니들한테 홍보를 했더니 많이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택이나 이렇게 그 상가 가까이에는 그냥 많이 내버려지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곳이 생겨서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사이클링 마켓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노원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재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2015년 상반기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센터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6월 30일까지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인권 상담 건수는 3,200여 건이었고 상담 의뢰자는 본인인 경우가 전체의 38%, 제3자의 제보로 진행된 상담이 6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유형은 폭력과 학대, 유기와 같은 신체 자유 권리와 관련된 상담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축제인 행복학교 박람회가 전남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5개교가 꿈, 끼, 행복, 자유학기제, 창의체험 학생 동아리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제 강연과 공연이 이어집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용화인협회는 장애인 영화관람데이 7월 특별 상영작으로 손님을 선정했습니다. 영화는 매월 셋째 주 장애인 영화 관람 주간에 볼 수 있으며 관람비는 1,000원으로 영화 관람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복지관 및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전 춘천시 선수단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최동용 춘천시장과 김진태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장 등이 참석했고 이날은 도민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춘천 선수들을 대상으로 총 370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지난 14일 6.25 참전용사 한영교님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준공식은 제50보병사단에서 공병대대 장병과, 장비지원과, 7국군청에서 폐기물 처리, 건축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육군 54단은 경북 지역에서 16가구의 나라사랑 보금자리를 준공했습니다. 뜨겁다 못해 따갑기까지 한 여름 햇볕에 푹푹 찌는 더위까지.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가 변하면서 해마다 더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폭염 일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열 질환자가 3,100여 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 그리고 75세 이상 순이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80% 정도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온열 질환자 중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나 현기증을 호소한 열 탈진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예보를 잘 고려해서 실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폭염 환자 발생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집중된 만큼 이 시간대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수. 또 햇빛을 잘 흡수하는 어둡고 달라붙는 옷을 입지 말고 뜨겁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달 뒤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20대에서 90대까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분장을 통해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본 예비 부부는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몰라보게 늙어버린 부부의 미래 모습.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 앞서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관심이 가장 큰 응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